저는 탄성파 자료 파형 정교화를 통한 통합 탄성파 자료 도출에 대해서 발표할 경북대 탐사지구 물리학 연구실 이하인입니다. 연구 목적, 방법, 결과 그리고 향후 계획 순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연안 해저 공간의 활용도가 증가하면서 지하 공간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요구되고 있어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저 공간은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지하 처리장 건설을 위한 부지 선정에도 활용이 될 수 있고, 이 매장한 이산화탄소나 방사성 폐기물이 단층이나 균열을 통해서 유출되지 않는지 모니터링을 하는 데도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저 자원 탐사를 할 때 자원 탐사의 신뢰도가 향상을 시킬 수 있고, 해상 풍력단지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부지 조사에도 활용이 될 수 있으며, 해저 케이블을 매설할 때도 해저에 관한 정보가 요구됩니다. 화면의 이미지는 연구에 활용된 이종 송신원과 그 이미지인데요. 에어건 송신원 같은 경우에 저주파수의 고에너지이기 때문에 지하 심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그에 대한 수직 해상도가 낮아서 지질 구조에 대해 정밀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스파커 송신원의 경우 고주파수의 저에너지 송신원인데요. 에어건과 반대로 고주파수이기 때문에 수직 해상도가 높아 지질 구조에 대해서 좀 더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지만 에너지가 낮아서 지하 심부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두 자료의 저주파수와 고주파수 대역 정보를 통합해 지하 심부까지 높은 수직 해상도로 나타낼 수 있는 광대역 주파수의 고품질 탄성파 자료를 취득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입니다. 자료는 포항 영일만에 있는 연안 자료가 활용이 되었고요. 사진에 빨간 박스로 표시된 영역에서 취득한 자료를 사용하였습니다. 이건 보여드린 영역에서 취득한 이종 송신원의 마이그레이션 단면인데요. 각 자료들은 주파수 필터, 디버블링까지 마친 스택 단면입니다. 해상 자료이기 때문에 단면에 파도에 의한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도에 의한 흔들림을 억제하기 위해 파도 보정을 수행을 하였는데요. 화면에 파도 보정된 스파커 단면과 오른쪽에 파도 보정 전후 해저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파도에 의한 수직적인 진동이 억제되신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에어건 자료 같은 경우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파도 보정이 적용된 자료를 제공받아서 제가 따로 보정을 수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두 자료를 좀 더 정밀하게 통합하기 위해서 자료의 특성이 같아지도록 모델을 구축을 하였는데요. 통합을 할 때 두 자료의 송신 파형 차이로 인해서 통합 단면에서 반사면이 서로 혼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송신 파형을 리커웨이블리 형태로 바꾸고자 하였습니다. 이 특성 정교화 모델에는 유넷 기반의 지도학습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림은 모델 구조인데요. 유넷 구조가 가지고 있는 압축 팽창 단계에 가지고 있고, 압축할 때 각 계층에서 특성 맥 증가시키고 다음 계층으로 넘어갈 때 맥스 풀링 통해서 자료 크기를 2배 감소시켰고요. 팽창을 할 때 업샘플링 통해서 다시 자료 크기를 늘려주었습니다. 모델 학습 자료에는 에어건과 스파커 자료의 지구물리학적 특성을 분석해서 만든 인공합성 자료를 사용을 하였는데요. 화면에 각 송신원 자료에서 분석한 주파수와 송신 파형을 추출한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자료는 모델의 입력 자료로서 만들어진 인공합성 자료입니다. 에어건 스파커 자료에서 분석한 주파수와 송신 파형 정보를 이용해 마모시2 단면을 모델링하였고요. 그렇게 현장 자료 특성을 반영한 마모시 데이터를 96x 96 사이즈 패치로 48식 중첩해서 패치를 만들었고요. 그 중에 90%는 훈련, 그리고 10%는 모델 테스트에 활용하였습니다. 이거는 모델 라벨 데이터로서 만들어진 인공합성 자료인데요. 라벨 데이터는 송신원 주파수 정보와 리커웨이블릭 이용해서 마모시2 단면을 모델링을 했고, 이전에 보신 자료와 같은 방식으로 패치를 만들고 훈련과 테스트에 활용하였습니다. 이거는 모델을 적용한 에어건 자료의 전후 단면입니다. 우측에 모델 적용한 결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스파커 자료에 모델을 적용한 결과인데요. 똑같이 우측에서 모델 적용한 결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 두 이미지를 통합하기 전에 그 두 이미지를 보시면 두 자료의 탐사된 범위가 약간 다른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시 및 공간 일치도 향상을 위한 위치 보정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왼쪽의 이미지는 그 에어건 스파커 단면이 가지고 있는 좌표를 기준으로 나타난 이미지의 해저면 일부를 확대한 모습인데요.
위에는 에어건과 스파커 둘 다 나타나 있고 아래쪽은 스파커의 해저면만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표시된 스팟을 기준으로 보시면 같은 위치임에도 서로 좌표가 달라서 위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따라서 에어건 자료를 기준으로 스파커 자료의 수평 위치 보정을 수행하였습니다. 이거는 수평 좌표가 보정된 결과인데 스팟 위치가 아까와 다르게 서로 유사해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측에 해저면 트랙 정보가 나타나 있는데 보라색은 에어건 그리고 노란색은 스파커의 해저면 정보인데요. 에어건 자료는 진폭이 조금 두껍고 수직적인 진동이 있어서 그래프 상에서 흔들림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각 자료의 해저면 형태가 수평 방향으로 추세가 서로 유사한 것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해저면 트랙 정보를 이용해 수직 위치 보정 또한 수행을 하였는데요. 해저면의 수직적인 위치 차이는 두 자료의 공통된 탐사 영역 내에서만 계산하였습니다. 계산한 두 해저면 트랙의 수직적 위치 차이를 계산한 것을 평균을 내서 스파커 단면에 적용을 해 주었고, 화면에서 보정된 스파커 단면 왼쪽에 나타나 있고요. 그 수직적 위치 보정을 시행한 스파커 자료의 해저면 트랙을 오른쪽 초록색 트랙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수평 위치, 수직 위치 보정을 하고 공통된 탐사 영역까지 추출을 마친 이미지입니다. 통합을 하기에 앞서 그 각 자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각 자료에 추가적인 잡음 처리를 수행을 했습니다. 에어건 자료는 35에서 340Hz까지 주파수 필터와 FX 디컨볼루션 수행을 하였고요. 예측 디컨볼루션을 통해서 다중반사파를 억제해 주었습니다. 스파커도 같은 방법으로 잡음을 억제해 주었는데요. 송신원 주파수 고려해서 90에서 600Hz까지 주파수 범위 설정해 주었고, 같은 방법으로 다중반사파를 제거하고자 하였지만 에어건에 비해서 잘 제거되지는 않았습니다. 추가 잡음까지 처리된 결과를 서로 통합했을 때의 단면인데요. 옆에 스펙트럼을 보시면 평탄한 광대역 주파수가 나타나기 어렵고 각 송신원 세기도 서로 달라서 추가적인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각 자료에 화이트닝을 적용하고자 하였는데요. 화이트닝이 적용이 되면 각 자료의 트레이스에 주파수 필터를 걸어서 대역별로 트레이스를 나타내고 그 대역별 트레이스들의 진폭의 형태를 따라 접하는 인벨롭 곡선을 만들게 되는데 그 곡선이 여기선 G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 곡선의 역수를 개인으로서 트레이스에 곱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대역별로 진폭이 강화된 트레이스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트레이스들을 더해서 화이트닝된 최종 트레이스를 도출을 하게 됩니다. 이 방식을 활용해서 각 자료의 화이트닝을 수행하였습니다. 화이트닝은 각 자료의 트레이스마다 처리가 되었고요. 두 자료 모두 화이트닝 할 때 주파수 필터의 대역 범위는 100으로 설정하고 50씩 중첩을 하였고요. 에어건은 100에서 250 그리고 스파커는 200에서 550까지 화이트닝 적용하였습니다. 평탄한 대역 형태를 만들기 위해 각 대역별 에너지를 정교화할 필요가 있어서 정교화를 할 때 대역별 에너지의 RMS 평균을 사용을 하였고 개인 펑션 같은 경우에 트레이스의 진폭의 형태를 따라가도록 한 인벨롭의 역수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화이트닝 처리된 대역 중에 한 대역에서 화이트닝 적용된 모습인데요. 왼쪽에서 화이트닝 전후 확인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에어건 스파커 자료의 원래 트레이스의 형태에서 주황색 점선을 따라 만들어진 인벨로 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은 너무 작은 진폭에서 과도하게 큰 값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인벨롭은 최소값을 1로 경험적으로 설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도출된 에어건의 화이트닝 결과이고요. 오른쪽에서 화이트닝 전후 스펙트럼과 트레이스 진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스파커에 대한 화이트닝 결과입니다. 에어건과 같이 결과 확인하실 수 있고 적용 전보다 훨씬 선명한 이미지와 강해진 진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화이트닝이 된 각 송신원 스펙트럼을 같이 나타내보면 오른쪽 위에 나타나 있는데요. 에너지가 정교화되면서 평탄한 대역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지만 스파커의 경우 에어건보다 세기가 약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자료의 진폭을 이용해서 가중치를 구해 스파커 자료에 적용을 해서 오른쪽 아래와 같이 주파수 스펙트럼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가중 통합된 결과는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통합 전의 두 이미지보다 좀 더 평탄한 광대역 주파수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통합 전후 결과 비교를 위해서 해저면과 심부를 확대한 이미지인데요. 왼쪽부터 추가 잡음 처리까지 완료된 에어건, 스파커 그리고 최종 가중 통합 단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통합 단면 확인하시면 두 자료 잘 통합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에 대한 결과에 대한 향후 계획은 특성 정교화에 쓰이는 모델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모델 개선을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고 화이트닝에 쓰이는 대역 범위나 중첩 범위 그리고 화이트닝 방식을 바꿔보면서 테스트를 해보고 현재 사용된 단순 통합 방식 외에 더 정밀하게 자료를 통합할 수 있는 방식을 고안해서 개선해보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먼저 질문할게요. 이거 제가 이 비슷한 거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이종송 신원 통합하는 거를 뭐 프리스택에서도 했었고 포스텍에서도 했었는데 이게 되게 문제되는 건 잘 해결하신 것 같아요. 이게 통합하기 전에 서로 페이즈를 맞춰줘야지 통합이 되는 거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건. 근데 마지막에 다 통합된 단면의 스펙트럼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저희가? 그게 따로따로 네. 보여주시고 두 개를 그냥 이어서 생각하면 어, 되나요? 어, 이 네, 가중 통합 단면의 스펙트럼을 알고 어, 싶은데 어, 지금 목적이 그거잖아요. 가중 통합 네, 단면의 스펙트럼이 브로드밴드가 되는지를 하려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 최종 단면의 스펙트럼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리고 이거 그냥 더한 건가요, 혹시 두 개를? 네, 바로 통합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교화되고 자료 처리된 애들 둘을 그냥 이렇게 더한 거죠? 네, 더하는 방식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일단 섹션 노멀라이즈 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많이 있고 나중에는 그러니까 데이터마다 되게 다를 수도 있고 지역마다도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노멀라이즈에서 다 더하는 거는 어 개선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더하기 위해서 지금 가중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개인을. 네, 그러니까 개인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저주파수 바이브로 사이즈랑 고주파수 바이브로 사이즈로 얻어진 자료들을 뭐 역산을 통해서 더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거 말고도 이제 그냥 포스트 스택 단면에서 더하는 작업도 막 했었고 여러 가지 썼었는데 항상 이 두 가지의 크기 차이가 되게 고민이 많이 됐었거든요. 왜냐면 단순히 노멀라이즈만 하고 뭐 가중치를 줘서 비슷하게 만들고 이걸로는 해결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고려가 많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걸 뭐 평가하는 사람이 보고 싶은 결과는 아마도 요 마지막 단면의 스펙트럼일 거라서 이렇게 따로따로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최종 단면의 스펙트럼을 보여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 지금 마지막에 보여주신 자료는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이제 여러 가지 짐체를 통해서 합친 거죠? 네, 합친 그러면은 자료입니다. 그 앞에 이제 잠깐 얘기 나왔을 때 유넷이나 이런 걸 해갖고 하는 경우는 어, 앞으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정규화 모델 구축? 요게 지금 유넷을 써서 한 건가요? 아, 네, 네, 유네 사용해서. 아, 그럼 제가 뭐 놓친 것 네, 네. 같은데 유넷을 써서 어느 과정에서 이게 된 거죠? 유닛은 초기 과정에서 쓰지 않았나요, 이거? 뭐, 보넷 같은 경우에 네, 초기 단계에서 특성 서로 웨이블릿 형태의 정교화를 하고 추후에 이제 개인을 건다든지 잡음을 처리하고 그러한 처리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아, 네. 그러면 유넷은 그 일종의 쉐이핑 필터 같은 거를 음. 역할을 한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두 개 그 주파수 대역이 다른 데이터를 이렇게 매칭을 시키려면
네. 그게 실제 리플렉티비티 뎁스, 여기 타임이긴 한데, 그 위치를 일치시켜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근데 이제 얘가 그 주파수 대역이 다르니까, 요 그림, 이런 거 보면 이제 두 개 맞추려면, 그럼 얘를 뭐, 저기 피크에다 맞춰야 될지 아니면 제로 크로싱에다 맞춰야 될지 이런 게 정해져야 되는데, 그런 깊이나 이런 걸 정확히 보통을 할 때는 그 디페이징 해갖고 제로 페이즈 데이터 상태에서 맞춰야 정확히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건 어떻게 고려를 하신 건지. 일단 수평 위치는 여기 그 표시되었던 위치들 기준으로 수평 위치는 했었고, 그리고 수직 위치 같은 경우에는 해저면 기준으로 맞췄었습니다. 네. 해저면 위치는 어떻게 특정을 하는 거죠? 해저면 같은 경우에는 여기 화면에서 보시면 네. 가장 위쪽에 나타난 그 노란색 라인 보이시나요? 네. 네, 그곳이 이제 해저면인데 그 해저면을 기준으로 선을 트랙을 해서 피크를 트래킹한 나타내었습니다. 거예요? 네네. 어.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은 우선 그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어느 단계에서 들어갔냐면은 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쉐이핑 필터, 그러니까 그 매칭 필터를 거는 단계를 이제 머신러닝으로 대체를 한 거고, 그리고 그 타겟 그 정답으로 삼은 웨이블렛 자체가 리커 웨이블렛이기는 한데 그거의 피크를 제로 타임으로 맞춰서 최대한 제로 페이즈 형태로 맞춰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그렇게 되면은 요 에어건 자료나 스파커 자료가 그 피크가 딱 잘 얼라인이 돼야 될 텐데 이 탐사 환경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얼라인이 잘 안 돼가지고 추가적으로 이제 위치 보정을 해준 거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단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여줄 수 있나? 네, 요거는 합쳐진 스펙트럼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안 보여줬네요. 혹시 지금 보여줄 수 있나요? 잠시만요. 이거 찾으시는 동안 추가 질문 드리면, 근데 그 중간에 전체적으로 왜 다 부스트업을 시키는 거죠? 원래 스펙트럼만 가지고 가지 않고 아, 구간별로 해서 다 요게 가져오셔서 부스트업 그 시키잖아요. 어, 목적 자체가 이제 어, 타임 베리언트 프리퀀시 화이트닝을 하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 에어건 자료나 스파커 자료나 그 화이트닝을 각각 해도 상관없는데 요거를 저주파수는 에어건에서 가지고 오고 고주파수는 스파커에서 가지고 와서 이제 마치 한 개의 자료인 것처럼 화이트닝을 해주려고 이렇게 그 타임 베리언트 프리퀀시 화이트닝을 해준 겁니다. 그게 그 원래 해주는 목적인, 그 원래도 겹치는 스펙트럼 구간이 있지 않나요? 아예 없나요, 이게? 네, 있죠. 근데 그거를 그냥 그 목적 자체가 화이트닝을 해주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요거 음. 가중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겹치는 구간에서 더 해준 건데 혹시 그걸 아니, 기억나시나요? 저는 이 가중 말한 거,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예, 거고, 그 전 슬라이드 보시면은 에어건이랑 스파커마다 다 가중치를 줘서 예, 이거 자체도 뭔가 브로드밴드처럼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예, 예. 그 이거 하는 이유가 궁금해서. 아, 요거 해준 이유가 정말 브로드밴드처럼 만들어주기 위해서 한 건데 음, 원래 브로드밴드처럼 만들어주려면은 뭐 스파이크 디코온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타임 베리언트 프리퀀시 화이트닝 같은 걸 해주거나 하면 되는데 저희는 택한 방법이 이제 타임 베리언트 프리퀀시 화이트닝 방법을 택해가지고 그냥 원래 있던 알고리즘 그대로 그냥 구현을 한 겁니다. 이게 제가 그 바이블 사이즈만 합치고 할 때는 네, 그 그냥 겹치는 구간이 있어야 되는 게 일단 기본 가정이고 그 네, 겹치는 구간 정보를 사용해서 원래 가지고 있는 스펙트럼만 밸런싱해서 화이트닝 시키는 방식으로 했었는데 이제 그렇게 했던 이유는 원래 가지고 있던 단면의 또 특성을 해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했던 거였거든요. 음, 뭐 이렇게 되면 없던 자료들도 약간 부스트업 되고 그런 효과가 좀 있잖아요, 이게. 네. 네, 아무래도 그 그래서 그런 타임에 걸 좀 따라 걸리는 피하려고 거니까. 했었는데 근데 그 바이브로 사이즈가 자료 같은 경우에는 프리스택에서 포스텍에서 하셨나요? 했어요, 포스텍에서. 포스트 스택에서요? 네, 음, 포스텍에서 했고 아무튼 뭐 그 아까 보여주신다고 한 거 아, 아니나요? 그 네네. 전체 스펙트럼? 네, 잠시만요.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여기 파란 그 하늘색 선 형태로 나타났었어요. 그러면은 어, 노멀라이즈 해서 웨이팅 팩터는 스칼라로 그냥 하나 곱해 주신 거고, 네, 아예 화이트닝이 됐으니까, 네. 음, 이거 아무튼 되게 좋은 연구고 엄청 중요한 건데, 이거 더하는 걸 좀 팬시하게 바꾸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전 딱 더하는 걸 연구했었거든요, 최근까지도. 음, 얘네들을 뭐 되게 다양한 방법을 했었는데, 아무튼 이게 스칼라 하나 곱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저도 이걸 어떻게 더할지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거는 나중에 전 교수님이랑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도 이거 똑같이 하던 게 있어가지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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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멀티플은 잘 제거가 안 돼서 이 상태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 멀티플 제거는 그냥 안 하고 하신 건가요? 디코어? 멀티플 네. 멀티플을 둘 다 시행을 했고 이제 이 단계에서 이제 시행을 했고 그 시행된 자료를 뒤에서 이제 화이트닝이랑 가중까지 해서 통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어건 같은 경우에는 나름 잘 됐는데 스파커 같은 경우에는 잘 제거가 되진 않았어요. 그러면 마지막 단면에 나오는 그거는 스파커에 있는 멀티플이 남아있는 거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